이게 지금 근데 선거 국면이 다가왔는데 네. 민주당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저는 거의 3년 네. 동안 지금 대선 캠페인을 해왔다라고 그쵸.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대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탄핵 얘기를 네. 입에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일종의 정말 선거운동을 해왔다. 전 이렇게 차기를 위해서 뛰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워낙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이 총동원돼서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고 그렇죠. 예. 국민의힘은 뭐 거의 지금 홍준표 의원 쪽 빠졌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 쪽 저 대표 쪽 빠졌죠. 이러니까 거의 이게 무슨 뭐 의원 쪽수도 작은데 의원 쪽수도 작잖아요. 의원 쪽수도 작은데 기본적으로 힘도 분산돼 있어서 이게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경에 지금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민주당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구속을 취소했었던 쥐기현 판사를 저는 정말 쥐기현 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정도의 악다구니를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또 룸사롱 접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해서 쥐기현 씨를 완전히 파렴치범을 만들겠다는 지금 작전에 돌입을 했다라는 이거는 이제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예. 어저께 이제 법사에서 저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전체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그 청문회니까 대법 그 천대엽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왔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네. 이게 그래서 천대엽 행정처장이 그랬어요. 천대엽 대법관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 지금 그 말만 가지고 확인이 뭘 되지 해요?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정확히 얘기를 했는데요. 어저께 이제 문제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림소랑 사진이다. 이게 작년 8월에 있었던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여줬는데 사진 한번 확대해 봐 주실래요?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성이지만 과거 제가 89년에 언론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과거에 정말 룸사롱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끌고 와갖고 정말 룸사롱 같은 데 많이 가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여성이지만 룸사롱 구조가 어떻다.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는 좀 알고 있는데요. 저게 작년 8월이라고 하면 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는 정말 고급 술집이잖아요. 4명이 먹으면 800만 원 아닙니까? 4명이 먹어도 4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저 문하고 네. 저 소파 놓은 저 구조 있잖아요. 네. 저 굉장히 구려갖고 저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전, 20년 전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저런 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을 리모델링하지 않은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해놓고 100만 원, 200만 원을 받는다. 일단 제가 뭐 룸사롱을 또 최근에 다녀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작년에 가본 거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뭐 복고풍 룸사롱 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의혹을 갖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지기현 판사가 저기에서 접대를 받고 마치 꿍짝꿍짝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진이 지금 8월 달에 작년 8월 사진. 작년 8월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네. 사전에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편의를 봐줄 네. 것을 약속하고 8월에 미리 술을 땡겨서 먹었다는 얘기인지 그다음에 저 사진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민주당 지금 네. 얘기입니다. 김용민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진도 갖고 있다. 저 부장판사 얼굴이 정확하게 찍힌 사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저 사진은 그러면은 공개를 안 하는지. 아니 노정면 대변인이 네.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집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네. 그리고- 김용민이 아니라 저 노정면 예, 얘기군요. 확보된 사진은 네. 작년 8월이다. 네. 당장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라.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부장판사가 여러 이제 그 계엄 관련한 재판을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저는 저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떠올랐느냐.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또 떠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도 현장 사진 보여주고 난리 났죠. 심지어는 여성 목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이 뭐라고 그 여성이 그때는 얘기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했었죠. 네, 무슨 예. 노래를 불렀다는 노래 공명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참 이게 블루핏이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술집이 블루핏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서초동에 있습니까? 예, 그 강남역 4번 출구로 나오면은 있다고 하는 거였고 지금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저렇게 민주당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강남역 블루핏이다 이게 여기 하면서 사진과 지도가 엄청 돌았어요. 강남역 4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세 번째 건물에 있는 게 블루핏이 맞습니다. 근데요, 블루핏이가 어떤 데냐면은 그 전에 2012년, 2021년 계속 나왔던 데예요. 동백아가씨 불렀구나. 네. 네, 여러 사건으로 인용이 됐었던 여러 데죠. 사건에 많이 나왔던 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2012년 기사에 보면은요, 또 등장한 강남 룸살롱 블루핏이 이번에는 무슨 일? 해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서 이 룸사롱에서 그 옛날에 11.6 재보궐선거 때 2011년에 그 선거 때 선관위 디도스 공격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이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논의했던 곳이 여기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증권가에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북한 경수로 때문에 폭발해서 방사능 유출된 것 때문에 뭐 서울로 유입 중 이런 거에 증권가 찌라시 돌은 적이 있어요. 그때 증권가에서 주가 조작 세력들이 그때도 뭐 수사 기록에 따르면 블루핏이에 모여서 모의를 하고 해서 야 여기가 제가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엄청 유서 깊은 룸사롱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고색 창연한 인테리어를 아직도 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나갔던 사진이 언제 거냐면은 13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저 자리에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저 사진 13년 전 사진이라고 저 룸사롱 사진이? 방금 블루핏이 상호. 저 블루핏이라는 상호가 있는 것이 2012년 2월 5일 헤럴드 팝 기사에 나온 왜 룸사롱 블루핏에서 유독 작전 모의가 많은가라고 하는 기사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보면 저기 큰 대로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바로 강남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클레앙이나 DVD 프라임 이렇게 하는 그 민주당 친명 지지자들이 네티즌 수사대다 하면서 블루핏을 찾아 나섰어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찾아 나섰는데 블루핏이 나온 게 아니라 현재는 점오 썸데이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강남 831.5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방금 노종면 위원이 뭐냐면 사진 확보한 게 작년 8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8월에는 이 블루핏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는 점오 썸데이는 작년 9월부터 한 거로 나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노정면이 불빛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않았죠. 그래서 넘어갈 구멍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건데 831 서모 썸데이 점오 썸데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저는 뭐 요즘 안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이른바 룸사롱이라는 거 인테리어도 나옵니다. 그 사진에 들어가면은 와 이른바 요즘 룸사롱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인테리어가 정말 삐까뻔쩍합니다. 저 점오 썸데이라고 여러분 치시면 구글에 나와요. 그게 바로 이른바 블루핏이 있던 자리인데 심지어 요즘 트렌드를 반영했는지 LGBT 환영이라고 돼 있어요. 게이나 동성애자, 동성애자, 트랜스 다 트랜스젠더 다 환영한다. 해가지고 이른바 지금 분위기는요. 저런 아까 민주당에서 발표한 저런 사진이 아니라 아침에 저 좀 해보니까 옛날 드라마 중에 저기 손석구 나왔던 거 있잖아요. 나의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에서 손석구가 이른바 강남에서 잘 나가는 템프로 뭐 이런 데 나가는 남성 접대부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룸사롱 분위기 그걸 상상하시면 될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저게 작년 8월인데 저거를 1인당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집이라고 하는데 일단 의심이 엄청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그러니까 기사로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제보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저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난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거를 보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분노해서 저 사진을 제보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말을 바꿉니다. 아 이거 동석했던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일단 말을 바꿨고 일단 제보자 말을 바꾸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김기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김기표 의원은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 가져갔던 사람이 제보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제보자가 집판사 일행이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일단 제보의 경위에 대해서 제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이거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에서 국회에서 발언한 거 아니면 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네. 그 다음에 8월에 지금 저게 술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8월에 12월에 있을 계엄령 선포와 그 다음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이거를 예견하는 궁예적 기법으로 심지어 저 술자리를 미리 가졌다는 것인지 사건이 저기 배당될 줄도 미리 안 거야. 그러네요. 사건이 지기현 판사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어떤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그냥 이게 법원에서 판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오늘 뭐 다른 기사에 나온 게 있는데요. 재판을 하다 보면은 네. 판사들에 대해서는 네. 어마어마한 투사가 들어온답니다. 당연합니다. 재판에서 어떤 예. 결정을 내렸을 때 네. 나한테 안 좋은 판단을 네. 낸 판사 이런 사람들한테는 노다지 투서가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기한 저 정도 내용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모든 판사들을 네. 뭐 지금 민주당 요구하는 재판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다 그렇습니다. 보면은 법원이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만약에 저런 공간에서 판사가 술을 마셨다. 네. 그런데 뭐 동창이 혹은 뭐 누가 술을 사줬다. 얻어 마셨다라고 하면 저것도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게 20만 원인가요? 10만 원인가요? 이상이 되면은 김영란법. 김영란법에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5만 원이었죠. 네. 근데 뭐 술값 같은 거 다 따로 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술을 마셨다라고 4명이 마셨으면 그러니까 3분의 1로 아마 4분의 1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사람 수로 나눠야죠. 네, 40만 원짜리 양주를 하면은 지금 양주를 마신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양주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지금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데 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직위원을 그냥 한번 어떻게 아니, 평판을 그냥 땅에 그렇죠. 떨어뜨리고 판사 옷을 벗게 하겠다라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저렇게 퍼뜨리고 저 사람을 탈탈 털어서 조사하면 어딘가에서 위반한 구석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 판사로서는 판사가 네. 저 정도 되고 조사받게 되면은 판사들은 보통 법복을 벗고 재판에서 맞습니다.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고 일종의 명예살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저는 한 명예살인 가지 맞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네. 지난 아까 방금 청담동 누구니까 저기 술자리 의혹 예. 게이트 예. 다 허위를 판명 났잖아요. 네. 아니 도대체 왜 민주당 쪽에는 제보자들이 다 저 술집이나 이런 거 하는 쪽에서 저렇게 모입니까? 그러게요. 뭐 술집 삐끼들, 예? 네. 주로 뭐 민주당 제보자들은 뭐 술집 삐끼나 아니면 뭐 술집 뭐 저기 마담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안 와봐요. 그렇습니다. 왜 저런 사진 찍어가지고 왜 그쪽 와요?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 술집에서 저런 거 사진 찍히면 아유 내가 뭐 더러워서 말은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노는 물이 좀 깨끗한 물에서 놀아야지 저런 제보도 안 들어오지. 예, 좀 깨끗한 물에서 노세요. 그냥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안 해? 그럼 너는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저는 오히려 시위용으로 저렇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른 지금- 법조인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야 지금 역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기현 꼴 나는구나. 이런 아마 교훈을 갖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네. 전에 댓글 하나 봤습니다. 네, 네. 그 뭐냐면은 김용현 장관 재판도 그동안 전 장관 네. 재판 비공개로 하다가 네. 오늘 공개로 또 바뀌었나 봐요. 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 룸사롱 역시 룸사롱이 세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룸사롱으로 압박하니까 역시 재판 공개로 한다. 예, 아, 딱 댓글이 야 역시 룸사롱이 세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의 공격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그 사람을 이게 팩트가 몇 프로가 진실이냐는 우리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0% 진실인지 저희도 알 0% 수 없죠. 진실인지 근데 알 수 없는데 일단 이렇게 타겟팅해서 먼저 던져 놓으면 이미 저 사람은 에이 뭐가 있으니까 나오겠지. 그 어제 우리 재산 100억 얘기했잖아요. 제가 재산 100억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여러분들이 야 박은주가 진짜 100억은 아니라도 제 최소한 현금이 한 10억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렇게 뻥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네. 만약 재판에 나간다면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네. 제가 예금 통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은주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맞습니다. 예? 그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인지 네. 그걸 밝혀야죠. 네. 근데 전혀 없이 그냥 저기 한 진짜 구닥다리 룸사라고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찍힌 사진 있으면 그거 빨리 보여주세요. 저는 왜 이거를 부장판사가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고 하면서 얼굴을 안 보여주는지 그거 저는 조금 네. 좀 저희가 뭐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의혹 제기 방식에 네. 어떤 너무 엉성함, 그 엉성하게 의혹 제기만 해놓고 엉성한 게 아니죠. 일부러 의도적인 거죠. 예, 어쨌든 네. 뭐 의도는 저희가 간파할 수 없으니까 네. 응성하게 해놓고서는 효과만 노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그런 의심을 생각됩니다.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황선이라는 의원을 기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만삭일 때 곧 출산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북한에를 오. 갔었던 사람입니다. 옥동녀 낳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옥동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일부에서는 아니 당신은 지금 미국 원정 출산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북한에 원정 출산하러 간 거야? 라고 근데- 황당해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은 진짜- 예, 이후에 이 사람이 계속 친북 활동을 하고 이거는 뭐 야 그냥 거의 무슨 이적행위에 준하는 듯한 예. 발언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딸이 그 네. 원정 출산 엽기적이에요. 저희는 방금 우리 박은주 에디터 얘기했듯이 황선이 딸 낳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딸이 네. 대학생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법원에 들어가가지고 대진년 아시죠? 네. 그러니까 9일날 9일날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 막 네. 항의한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서 항의한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북한에 가서 낳았던 딸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정 출산으로 나왔던 꼬마가 2005년이죠. 네. 2005년에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에 난입을 시도했던. 그 시위대로 자라난 겁니다. 조이대는 사퇴하라 이거 하러 네. 갔는데 이게 또 한 명만 간 게 아니라 이 황선 씨하고 네. 그 남편 윤기진 씨가 그렇죠. 사이에서 딸이 이제 둘을 낳았는데 네. 그 북한 가서 낳은 딸은 둘째 딸이래요. 아. 그리고 그 위에 딸이 하나 더 있답니다. 예. 그런데 지난 9일날 대법원에 가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하라. 예. 주거 침입해가지고 법원 네. 경내에서 시위를 벌여가지고 잡혀간 대진년 회원이 4명인데 네, 네. 그 중에 둘이 황선 윤기진 딸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동생이 북한에서 난 옥동녀예요. 네. 이 옥동녀. 이 유명 인사입니다. 네. 북한에서 열린 그 아리랑 축전, 네. 아리랑 축전 행사를 보다가 이제 황선 씨가 갑자기 이제 산통을 느껴가지고 네. 그 북한 평양 산원인가 네. 평양 산원에 가서 애를 낳는데 그 아기가 통일의 상징이다 이래서 북한에서는요 그 옥동녀라는 제목에 네. 그 단막극까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남한에서는 그냥 대진년 활동하고 그냥 이름 없는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얘는요 북한에서는 그 연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유명 인사예요. 야, 나는 옥동자만 정종철 옥동자 있잖아요. 예.
그분만 하는데 지금 옥동녀가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 그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진입을 시도했었고 그런데 여기 지금 4명이 네. 근데 저는 이 판결이 진짜 골 때리는 게 이 구속되지 친구가 않았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친구가 이전에도 기각됐다고. 용산 그 근처에서도 이런 시도도 했었고 해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런 범죄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거가 명확하고 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뭡니까? 대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진입해 가지고 난동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서부 이건 대법원이고 서부 지방법원 들어갔던 애들은 지금 구속해 갖고 재판 받아서 실형 나오고 실형 있잖아요. 나왔죠. 예. 실형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주거가 불명합니까? 그러니까. 다 주거 불명하고 그 신분 확실한 사람들인데 네. 얘네는 오히려 상습범이에요. 그렇죠. 상습범이라고 저기를 그 남세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부장판사도 알고 있어요. 침입 장소, 범행 방법, 계획성에 비추어 재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수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야, 다만 침입 예, 태양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침입 양태, 침입의 양태겠지. 예, 상태인 것 같아요. 침입 양태를 양태와 태양이라고 표현하는군요. 법률 용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 예. 정도, 주거가 일정한 점, 직업과 가족관계, 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근데 둘이가 화려한데요. 첫째 딸은 작년 1월에 그 저기 용산 대통령실 진입하다가 잡혀갔어요. 네. 그래서 현재 1심 재판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난입하다가 지금 이게 판사들이 말입니다. 일종의 보수 청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들여갖고 이게 지금 유죄를 주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좌파에 대해서는 좀 물른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친구들을 구속을 안 한다고요? 이 친구가 지금 나와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영장 기각된 다음에 유튜브에서 했어요. 네, 조희대와 내란 세력의 발악이 너무 분노스럽다. 조희대의 파괴 한성은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선택권 죽이기다. 아니, 이런 얘들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얘들은 북한까지 지금 제가 그래서 황선 다시 찾아보니까요. 예, 황선이 지난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네, 이 그 올렸던 글 보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에요. 조선노동당 총서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가 서거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조선인민에게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뜻을 전한다. 김정일 동지는 조선의 위대한 영도자로서 조선식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위대한 사업에서 불우역적을 쌓았다. 김정일 동지는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으로 양국 옛 지도자들이 손수 구축한 양국의 우위를 부단히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 대한 친중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네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황선 씨는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황선 씨와 이 가족들은 지난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왜 북한으로 이주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출생자잖아. 북한 출생자니까 가도 되네요. 딸이 심지어 북한에서 네. 출생까지 했는데 딸의 고향을 찾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왜 안 갔을까요? 가면 힘든 거 아니까. 그 희한하네. 왜 안 갔을까? 자,